그 스터디에 대한 OT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스터디 참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27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스터디를 하는 게 본인한테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스터디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좋지 못한 이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주도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스터디 룰이 없이 진행되면은 도움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외려 이제 인간관계만 이렇게 불편해진 그런 부분 때문에 스터디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 일정은 오늘 6시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까지 의사결정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됐는데 또 중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 명단을 이제 내일 오전 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하면은 그 중에 봐서 나는 다른 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 신청 기간을 두겠습니다. 그게 금요일 날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까지 확정을 짓고, 조원간에 서로 명칭을 그냥 상견례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인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장소는 6층입니다. 6층에 스터디실이, 강의실이 있는데 스터디실로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은 시간대를 나누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별로. 그 다음 구체적 진행 방식입니다. 일단 5인 내지 6인이 한조가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5인 이상 뭐 집합금지 명령인데 이게 그 우리 스터디에도 해당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면 4인으로 축소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간격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5인 내지 6인으로 기존의 형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5인 내지 6인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또 사정이 생겨서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팀이 이제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행 뭐 1차 기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4월 24일까지. 진행 횟수는 매일 할 겁니다. 매일 할 것이고, 일을 1시간 이내 할 겁니다. 또 저녁에는 강의가 있으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에 6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6층에 2개 칸이 있으니까 우리 팀들이 큰 강의실은 서로 이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앉으면은 한 2팀, 3팀 이렇게 목청만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테미스 스터디실로 조금 이동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교재는 이관영 변호사 저 컴팩트 민사법 사례집이 있습니다. 민법, 민소, 상법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3개월 동안은 민사법만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스터디 참여자에게는 정권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했다가 교재만 받고 이탈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비용을 환수하는 쪽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 스터디 진행 안내입니다.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예컨대 진도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진도표가 정해져 있는데 뒤에 한번 진도표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바로 D창에 있습니다. 1주차, 그 다음 뭐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구정을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학생이 짠 겁니다. 1월 25일자를 보십시오. 2차 변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5회 변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1월 25일자는 여러분들이 발제할 순서를 정하십시오. 예컨대 6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A, B, C, D, E, F 학생이 있다면은 A 학생이 2차 변시 문제를 발제를 맡으시고, 그 다음에 B 학생이 5회 변시 문제를 발제를 맡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담을 시킵니다. 분담을 시키는 게 이제 시켜가지고 또 앞 페이지로 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발제자를 정하고 발제를 맡깁니다. 발제는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상세하십시오. 상세하시고, 그 다음 조원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관점의 준비를 하십시오. 예컨대 문제를 읽을 때 하나하나 읽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논점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이제 조언에 대한 발제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조언은 늦게 하기도 하고 어떤 조언은 또 너무 빠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 간의 편차들이 있어요. 편차들이 있지만 그거는 서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편차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늘어요. 첫 달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이런 부분인데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늡니다. 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 1개월, 2개월 정도 굴러가다 보면은 이제는 서로 발치하는 부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접점이 찾아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내용으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니까 그때 되면은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조언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문제는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무엇이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니까 보충 내용으로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책에는 이 부분을 가미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조언들은 그 문제를 최소한만 읽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다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토론할 때 상정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머리가 모아지는 효과들이 대단히 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할 때는 객관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객관식은 의미가 없고 주관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관식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각도로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납니다. 실력이 뭐 있고 없고 이런 편차는 개인적 편차는 있지만은 특정 부분을 떼놓고 보면은 그걸 또 전체적으로 실력이 부족한데 그 부분만 잘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고 또 전체 잘하고 그 부분도 잘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스터디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발제가 끝나면은 중간에 토론하고 토론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진도표대로 하면은 하루에 1시간을 넘지 않을 겁니다. 혹여라도 1시간이 넘어서 토론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또 학업에 도움되는 말만 한다면은 뭐 40분, 30분 이 시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토론 내밀성은 좀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발췌원은 아닌데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판례 부분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조언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스터디를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개인별로 1등하면 20만 원 지급해드리고 상위 30% 지급할 겁니다. 그 다음 팀별로 이렇게 좀 할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도 좋고 참여율도 높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반영해가지고 팀별로도 지급을 해서 팀 간의 뭐 단합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가볼까요? 진도표가 있고 진도표 제일 뒷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뒷창입니다. 진도표가 아니라 이 자료의 제일 뒷창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토론식으로 발췌를 하고 진행하고 토요일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범위 내에서 동일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50점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60분간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을 채점을 해서 월요일 날 오전이든 오후든 강평을 진행할 겁니다. 채점하고 강평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에 난 참여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 응시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되도록이면은 스터디에 참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이게 혼자 가면은 오래 달리지 못하지만은 같이 가면 멀리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도 그 다음 올해도 그럴 겁니다. 한 스터디원들이 뭉청뭉청 이게 다 한꺼번에 시험이 돼요. 스터디가 잘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채점과 강평 진행은 작년 종합반 학생입니다. 박세은 학생인데 이 학생을 여기 이제 우리 강평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학원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1년 다녔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도움 될 정도 이렇게 마인드가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본인을 챙기는가, 뭐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을 즐겨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했고, 뭐 이타심입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성적입니다. 성적인데 전체 1등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이게 마지막 우리 성적에 대한 그 증빙 자료입니다. 전에 창시를 했고 그 다음 순위가 1등한 학생이에요. 그 2등한 학생하고 점수차도 납니다. 그 다음 1등의 내용이 전과목 1등이에요. 전과목. 보통 뭐 A 과목 뭐 1등하고 B 과목 1등하고 C 과목은 뭐 5등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체 1등이 나오는데 이 학생은 전체 1등입니다. 전체 1등.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사례를 쓰는 게 약간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훈련으로 다다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으로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훈련 이상의 어떤 선천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천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결하게 쓴다든가 핵심어를 잘 잡아낸다든가 그 다음 조리 있게 쓴다든가 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베리타스에서 전체 1등을 모든 과목에 하지는 못합니다. 그 학생이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채점 강평 이외에도 학원생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 이런 본인의 실패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실제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공부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 뭐 이렇게 시험을 친 지 오래됐거나 또는 수험 경험이 사실은 변호사 쪽에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식의 전달 부분은 뭐 화려하지만은 또는 내실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 접근하는 통로 아니면 지금 시기에 필요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이 학생이 이제 대신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진도표 이렇게 볼까요? 진도표는 우리 학생이 잘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민사법이 아까 민법이 조금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민소법, 상법 이런 이제 비중으로 학생이 잘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례 문제 중에 꼭 봐야 되는 사례들이 있고 버려도 되는 사례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 지금 시기에 반복도를 높이는 것 이런 부분에 필요한 그 문제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스터디가 잘못되면 망하는 것인데 스터디가 학원에서 시스템을 잡아주면은 대단히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은 시험을 뭐 매일 보는 것은 다음 때는 매일 봅니다. 실컷 봐야 실컷 보는 것이고 지금은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을 다지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실을 다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도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 내실이 잘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어진 과제를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하시고 그걸 무리를 해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문제점을 강평을 통해 지적받거나 아니면 채점을 통해 지적받으면은 강의 외적으로도 또 다른 하나 그 효율적인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민사법 쪽에 부담을 덜고 시험 발표를 보고 혹시라도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안 되면은 그 탄력을 민사법으로 죽여 가시면은 그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 뭐 K2반이나 5.0 이제는 6.0이 됐네요. 6.0반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또 드러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는 스터디를 조금 더 정밀하게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이어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 자생력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자생력이 생기면 그 자생력대로 또 팀이 굴러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학원의 도움이 또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거나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학생들 내지는 그때 되면 발표가 나니까 이제는 이름이 바뀌겠네요. 변호사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